자, 78페이지 내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보면은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자, 가하고 나하고 설명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일단은 가하고 나하고 우리는 끊어서 하나로 선지를 제거하는 전략을 사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준을 하나만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판단하기가 좀 편합니다. 시간도 줄일 수 있고 두 개 왔다 갔다 하면 좀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가 맞으면 적절한 거니까 가를 기준으로 봤는데 맞으면은 그 다음 나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설명이란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밑에 보면은 이 설명이란 단어는 내용이 아니라 형식적인 특징을 물어요. 특징과 관련돼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시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용 전개 방식이라든지 또는 표현기법이라든지 이런 형식상의 어떤 특징들 이런 등등등을 물어보겠네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지금 보니까 구체적인 지명, 비유, 계절적 배경, 명령형, 청각적 이미지 보이죠? 표현기법들하고 이런 거 나오는 거 완전 유형화가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럼 2번 문항으로 가보면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기억하고 니은이 나와 있어요. 끊어야 됩니다. 역시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로 선지를 제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위치 확인해야 됩니다. 기억이 뭔지를 보니까 가의 이연의 이행의 넓은 길, 그 다음에 니은은 나의 그 일련의 일행의 산마루라고 나와 있어요. 둘 다 공간이네. 넓은 길하고 산마루하고는 둘 다 공간에 해당을 하게 되고, 공간이니까 이 공간의 함축적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걸 지금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공간에서 함축적 의미라는 것은 시적화자가 이 공간에서 화자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느낌 이런 등등을 우리가 파악을 하면 됩니다. 그럼 그 공간의 의미가 뭔지가 나와. 시적화자가 거기서 뭘 하고 있느냐라는 거. 자, 그 다음에 3번 문항으로 한번 가보면, 자,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보기를 먼저 읽으란 얘기지. 먼저 읽으란 얘기는 정보를 제공해 줄 거고, 그럼 우리는 이에 맞게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포인트 잡아서 여기 이 포인트만 찾아내면 되는 거야. 자, 보니까 일제강점기의 고통을 겪은 우리 민족에게 광복은 간절한 영혼의 대상이며 이상적 미래라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특징 뭐야? 일제강점기입니다. 자, 그리고 광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염원의 간절한 염원이고 이상적인 미래가 바로 이 광복이다. 자, 가는 광복의 상황을 가정했다는 거. 이게 핵심이죠. 가정한 후 적극적인 행동 수행과 극단적인 자기희생 의지를 죽음과 같은 극한 상황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활용하여 격정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자, 그래서 적극적인 행동 이거 찾아야 돼요. 두 번째 극단적인 이런 거 빼고 자기희생. 자, 그리고 죽음의 상황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활용했다는 거. 지금 찾아야 되는 거 첫 번째 뭐예요? 적극적인 행동 찾아야 돼. 두 번째 희생, 자기 희생하는 거 어디 부분이 나타나는지 찾아야 돼. 세 번째 죽음의 상황 나타내는 표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격정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어려운 단어 하나 나왔네. 격정적. 자, 그래서 이 격정적은 치다 격자에 감정 정자예요. 감정을 친다. 칠 정도의 감정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격한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서 감정을 극도로 제시한다는 거예요. 격한 감정이니까 감정을 직접적으로 제시할 것이다라는 거야. 이 격정적이라는 건. 자, 그다음 이제 나 작품 한번 가보면 나는 일제강점기를 지나 광복을 맞이한 기쁨과 광복을 맞이한 기쁨, 그 다음에 광복 이후 더 밝은 미래를 염원하는 지사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지금 이제 나에서 포인트는 광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더 밝은 미래를 염원한데 지사적 태도라고 이야기했어요. 지사가 뭐냐라는 거야.
지사적 태도에서 지사, 이 지자가 뜻지자에 사자가 선비 사자 이렇게 씁니다. 즉 뜻을 지닌 선비라는 뜻이겠죠. 그렇다면은 이 지사라고 이야기한 거는 결국에는 어떤 뜻, 즉 노력을 할 겁니다.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을 하는 모습이 나타날 거예요. 이게 지사야. 자기가 생각한 이상을 도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화자와 정서의 태도는 가와 나의 어조의 차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와 나의 정서와 화자의 정서와 태도는 차이가 있다는 건데 어조를 통해서 나타내죠. 어조라는 단어는 말투란 뜻이야. 말투. 말투가 달라진다는 거지. 그 말투를 확인하려면 뭘 봐야 되냐면 어미를 봐야 돼요. 그리고 방금 서술어에 어미 있죠. 그래서 어미가 하십쇼친지 해요친지 아니면은 평서문인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야. 해라체인지.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게 바로 말투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가는 뭐예요? 가정을 했고 이 세 가지 판단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격정적이고 지금 행동, 자기희생, 그 다음에 죽음. 그렇죠? 이 세 가지 찾아보자라는 거야. 자, 제목이 시는 제목부터 먼저 봐야 돼요. 그날이 오면 제목에서 지금 가정 쓰고 있죠.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광복이겠지. 그렇지? 자, 선생님 그거 어떻게 알아요? 아까 보기에서 얘기했잖아요. 일제강점기의 광복에 대해서. 그죠? 자, 그날이 오면은 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정법과 그 다음에 반복법을 사용했죠. 자, 반복법을 사용한 효과는 의미를 강조하고 운율을 형성하는 효과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날은 광복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는 광복을 의미해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삼각산이 일어나 더동실 춤이라도 추고, 삼각산은 이제 서울의 그 북한산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북한산이 춤을 춘다. 의인법을 사용했어요. 자, 한강물이 뒤집혀 용소숨 칠 그날이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과장법 썼어요. 자, 그래서 광복이 된다면 삼각산이 춤을 추고 한강물이 막 뒤집혀서 용소숨을 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과장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죠. 자,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한다면 다시 가정법. 내가 죽기 전에 오게 된다면 나는, 자, 시적화자가 등장했습니다. 나로 시적화자네.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우리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까마귀같이 해서 직유법을 사용을 했고, 종로의 인경이라는 거, 인경은 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의 종로에 있는 이 종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겠다라는 거. 자, 그러니까 이 광복을 알리겠다는 거죠. 자, 근데 자기가 머리로 들이받는다니까 뭐야? 여기가 자기 희생적인 태도. 여기서 나타나는 거야. 자기가 자기를 희생을 하겠다. 자,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좀 약간 두개골이 깨어진다니까 좀 잔인하죠. 근데 이렇게 잔인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만큼 광복에 대한 염원이 강하다는 거야. 그죠?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섬에 역설법입니다. 기쁜데 왜 죽어? 그죠? 그래서 기쁜 거는 플러스인데 죽는 건 마이너스야. 그래서 둘이 모순이 일어나죠. 그래서 띵 하고 부딪혀가지고, 그죠?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여기서 땅 하고 부딪혀요. 모순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역설이지. 기뻐서 죽섬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리오리까 해서 한이 남지 않는다라는 설의법. 그래서 결국에 광복에 대한 염원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과장법을 통해서 강조하고 반복법을 통해서 강조하고, 그렇죠? 자기희생적인 태도가 나타난다. 자, 이연으로 한번 가보면 그날이 와서
자, 그래서 오라는 그 감탄사를 사용을 했고, 그래서 지금 오 하니까 감정이 격하죠. 이게 격정적이야. 그날이 와서 육조와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자, 그래서 지금 울며 뛰며 뒹군다는 거는 그만큼 기쁘다는 거죠. 매우 기쁘다. 기쁨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행동으로 나타냈죠.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고는 드는 칼로 이 몸에 가죽이라도 벗겨서 잔인합니다. 자기에게 피부 가죽을 벗기겠다는 거야. 그렇지? 아주 잔인하지?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들의 행렬에 앞장을 서리라. 자,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보니까 이 두 해, 내 가죽을 벗겨서 북을 만들어서 가겠다. 자기 희생적인 태도가 여기서 또 나타나죠. 그래서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라. 그래서 이 광복의 기쁨을 또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역시 이제 가정법이죠. 그 자리에 거꾸러져 눈을 감겠소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죽음. 그래서 광복이 되면 내 죽어도 괜찮다는 거야. 그만큼 광복이 죽음보다 더 중요해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직설적으로 얘기했죠. 엄청나게. 그러니까 격정적인 우주야.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날이 오면 이라는 작품을 한번 봤고, 나시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나시는 조지훈 선생님의 산상의 노래라는 작품이에요. 자, 그래서 한자어가 없는데 이게 산산자의 윗상자로 보여요. 산 위에. 산 위에서의 노래다라는 거. 자, 역시 3번 보기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광복을 맞이한 기분,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밝은 미래를 염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내용에 맞춰서 가보자라는 거야. 광복이 됐어. 자, 한번 보세요. 높으디 높은 산마루, 넓은 고목에 못 박힌 듯 기대요. 자, 지금 시적 화자가 지금 이제 산마루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죠? 내 홀로 긴 밤을 무엇을 간구하며 울어왔는가 해서, 자, 그래서 밤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죠. 암울한 현실, 암울한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고, 결국에는 일제 강점기를 이야기하는구나, 보기를 통해서 일제 강점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산마루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무엇을 간구 울어왔는가라고 하면서 이제 울었다라는 정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 영탄법을 사용을 했고, 그러니까 그 감탄사죠. 영탄법. 아, 이 아침 시들은 핏줄의 구비구비로 사늘한 가슴의 한복판까지 은은히 울려오는 종소리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간적 배경이 여기는 이제 아침이에요. 결국 이 밤과 아침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죠. 자, 이 아침은 바로 광복을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가 보기를 통해서. 자, 시들은 핏줄. 자, 핏줄이 시들었다라는 것은 일제의 억압 때문에, 그죠? 억압 때문에 생명력을 잃어왔는데, 그 구비구비, 그 시들은 그 핏줄에 종소리가 울려오는 거야. 그러면 이 종소리는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이 되겠죠. 즉, 시들었던 고통을 받고 억압에 눌려가지고 거의 죽어가던 나에게 희망을 주는 소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청각적 심상을 통해서 이 종소리는 바로 해방을 이야기하는 거고, 청각적 심상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 자, 이제 눈 감아도 오히려 꽃다운 하늘이거니. 자, 눈을 감았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꽃다운 하늘이다. 자, 하늘이 꽃처럼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왜? 광복을 했기 때문이지. 때문에 모든 게 하늘도 아름다워 보이는 거야. 내 영혼의 촛불로 어둠 속에 날개 떨던, 날에는 날개예요. 어둠 속에서 날개를 떨던 샛별아 숨으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둠 속에, 이게 암울한 현실이겠지. 일제강점기라는, 자, 날개를 떨던, 이거 이제 주령음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샛별, 어둠 속에 떠 있는 별, 바로 희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두려워하면서 가졌던 희망이 이제 숨으라라고 이야기했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희망을 숨으라면 희망이 필요 없다? 희망을 찾지 못하게 숨어라? 이것이 아니라 이제 해방이 됐으니 없어도 된다는 거야. 이제 독립에 대한, 그러니까 독립에 대한 어떤 희망은 이제 없어도 돼요. 라는 의미겠죠. 자, 그래서 이제는 하늘이 꽃다우니, 광복이 돼서 너무나 세상이 아름다우니까 이제는 그 어둠 속에서 그 가지고 있던 작은 희망은 필요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환히 트이는 이마 위, 떠오르는 햇살은 10월 상달의 꿈과 같구나.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환히 또 트이죠? 왜? 해방이 되었으니까. 그치? 빛나잖아. 행방은 뭐야? 독립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환하다. 그쵸? 이미지를 느끼게 하죠. 자, 떠오르는 햇살은 10월 상달의 꿈과 같다라고 있습니다. 그럼 10월 상달이 뭔지를 알아야 돼. 10월 상달. 자, 그래서 이 10월이란 거는 말 그대로 10월 달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상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사를 지내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0월의 제사. 풍족하죠. 가을에. 그래서 이 수학의 어떤 기쁨으로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야. 자, 이거의 꿈과, 이런 풍족한 꿈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냐라는 거야. 이걸 표현한 거지. 이해가 되죠? 조지훈 선생님이 굉장히 함축적 의미가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근데 이 조지훈 선생님 이 분의 시를 해석을 할 때 뭐냐면 해석을 못하게 던져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는데 결국에는 그 단어 뜻하고 연결을 잘 시켜요. 그 대단하신 분이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 그러면 메마른 입술에 피가 돌아. 자, 메마른 입술이란 것은 일제강점기 생명력을 잃었던 거고, 피가 돌아는 이제 해방, 독립으로 인해서 이제 생명력을 되찾는 거죠. 자, 오래 잊었던 피리의 가락을 더듬느니. 자, 왜 오래 잊고 있었을까? 일제 억압 때문에. 이 피리라는 것은 즐거울 때 부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피리는 어떤 즐거움. 이 즐거움을 일제 억압 때문에 잊고 있었다가 이제 그거를 더듬어 보는 거야. 왜? 해방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즐거움을 느껴도 되겠구나라는 거. 새들 즐거이 꿈꾸는 끝에 노래 부르고. 자, 새들도 즐거워합니다. 감정이입을 사용했네요. 왜냐하면 시적 화자가 즐거움을 느끼고 있으니까 새들도 즐겁다라고 본 거야. 그래서 시적 화자의 정서인 즐거움을 새한테 집어넣었죠. 그런 감정이입이야. 이해됐죠? 자, 그럼 그때 노래 부르고 사슴과 토끼는 한 포기 향기로운 쌀이순을 사양하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까도 숨으라, 여기서도 사양하라라고 해서 명령형 어미가 지금 사용되고 있고, 명령형 어미 사용의 효과는 의지를 강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사슴과 토끼는 쌀이순을 사양은 양보하라는 거거든요. 사슴과 토끼가 서로 뭐하는가 먹을 거를 양보해요. 뭐랬어요? 배려, 조화. 우리가 아까 거기에서 읽었던 미래 조화로운 세상에 대한 모습을 사슴과 토끼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야. 자, 그래서 서로 사양을 해라. 서로 배려를 해라. 여기 높은 산마루. 이거 어디서 봤어? 1년에서 봤지? 그럼 이거 뭘 사용한 거야? 수미상관. 1년, 천년과 마지막,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의 형태가 같거나 유사할 때는 우리가 수미상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미상관이 효과, 바로 구조적 안정감 또는 형태적 안정감, 그 다음에 운율, 그 다음에 의미가 강조돼요. 자, 높은 산마루, 맑은 바람 속에. 왜 맑아? 해방이 됐으니까 이제. 그죠? 해방이 되니까 얼마나 좋아. 응? 독립이 된 거야.
그렇죠? 바람 속에 옷자락을 날리며 내 홀로 서서 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하는가. 자, 그래서 지금 무엇을 기다리며 라고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 숨겨놨잖아. 근데 결국에는 흐름상 보면은 서로 양보를 하고 해방이 된, 그죠? 피리의 가락을 더듬어 보고, 그 다음에 환한 햇살, 이런 기쁨을 느끼고 있으니까 무엇을 기다리며? 바로 해방의 기쁨, 독립의 기쁨. 그쵸? 그 다음에 조화로운 세상에 대한 염원.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숨겨놨다는 거야. 무엇을 기다리며? 너희들이 찾아봐. 바로 뭐야? 조화로운 세상에 대한 염원, 독립의 기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 문항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면,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게 뭐냐. 그래서 일단 가부터 먼저, 가는 나와 달리니까 신경 쓰지 않아요. 구체적인 지명을 제시하여. 구체적인 지명, 종로. 그렇죠? 종로의 인경이라고 하면서 종로를 이해하고 삼각산, 한강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삼각산, 한강, 종로 등등의 지명을 제시해서 현실감, 구체적인 지명이면 현실감이 효과죠. 실제로 존재하니까. 그럼 나에는 구체적인 지명이 없어. 그냥 산이야. 그치? 높은 산마루. 어느 산인지 몰라. 구체적이지가 않아. 그럼 답은 1번이네요. 그래서 하나만 먼저 판단을 하고 맞으면 그 다음. 이해됐습니까? 자, 근데 2번 문항을 한번 가보면, 자, 기억과 니은 역시 하나로 가야 되겠죠? 자, 기억의 의미를 한번 봅시다. 넓은 길이야. 자, 이 넓은 길에서 앞뒤 문맥적인 의미를 판단을 하려면 밑줄만 읽어서 의미 파악이 안 돼요. 그럼 여기서 시청하자가 뭐하고 있어요? 자기의 몸에 가죽을 벗겨서 북을 만들어서 행렬에 앞장서겠다는 거야. 광복의 기쁨을 내가 내 몸으로 막 얘기하고 싶다는 거지. 결국에는 이 넓은 길은 그 기쁨을 표현하는 공간이야. 그쵸? 그걸 찾으라는 거야. 그치? 그러면 특정인과 과거 대화 아니? 여러 사람과 더불어 감정을 발산. 맞네요? 일단은 니은 봐보세요. 니은 산마루야. 산마루에서 뭐하고 있어? 일단은 고목에 이렇게 기대어서 지금 고민을 무엇을 간구하고 있느냐라는 거. 그러면서 그 간구하는 게 바로 아름다운 미래의 모습, 해방의 기쁨의 현실과 그 다음에 조화로운 세상, 아까 우리가 3번에서 봤던 더 밝은 미래를 염원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산마루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잖아. 그렇죠? 무엇을 간구하면 울어왔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산마루는 울음하고 연결돼. 우는 것이지. 그걸 찾아보면은 니은 혼자서 부정적인 시를 감내우 울고 있는 공간. 맞네요. 울어서 고통을 느끼고 있으니까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구나.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 문항으로 한번 가보면 적절하지 않은 게 무엇이냐? 답이 4번으로 나와 있나 한번 보면, 자, 가에 머리로 들이받아 올리오려는 격정적 어조를 통해 극단적인 자기 희생 의지를, 맞죠? 희생 의지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 격정적이다, 머리를 들이받아서 물리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의 10월 상당 꿈과 같구나 라는 것은 차분하면서도 다소 냉담한 어조를 통해, 자, 냉담한 게 뭐겠어요? 찬 거야. 너 이렇게 냉담해? 라고 있는 차가운 거지. 그치? 차가움에 대해서 차가운 어조. 그러면 이거는 비판적이고 거리를 두고 있는 거야. 멀리 느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냉담 어조는 마이너스잖아. 10월 꿈과 같고는 플러스잖아. 연결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지? 그래서 일제강점기 울분과 강보된 염원을 동시에 드러내는 것이겠군 이렇게 했는데 아니죠. 위에서 뭐라고 했어요? 광복을 맞이한 기쁨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울분이 나와 있지는 않다라는 거 역시. 그래서 4번이 답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요? 없으면 다음으로 한번